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소설을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기사 보시면 2025년 세계 데이터 생성 175 제타바이트 엣지 컴퓨팅이 큰 기회가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빅데이터 시대다 보니까 데이터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한다. 이 많이 발생하는 생성되는 데이터를 갖다가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고요. 또는 업로드해서 올려야 되고 다운로드해서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를 발전시켜야 돼요? 트래픽이 일단 많아지겠죠. 그 트래픽을 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유심히 잘 봐야겠죠.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전송하고 하는 속도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5G, 더 나아가서는 6G 같은 인터넷 속도와 연관되어 있는 그쪽도 충분히 더 앞으로도 개발이 돼야 되고 투자의 관점으로도 봐야 되겠죠. 4차 산업의 핵심은 어차피 5G가 꼭 있어야 된다. 그죠? 근데 이 기사에 보면 2025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죠? 4차 산업을 쫙 준비해갖고 오픈 베타는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선을 보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그게 착실하게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여겨지죠. 그러면 정식 서비스는 정식 오픈은요, 베타 서비스를 2025년에 이제 한다, 대한민국에. 그 모든 게 다 전부 2025년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정식 오픈은 2030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보고 있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다? 데이터. 이놈의 많이 생성되는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을 요즘에는 뭘로 해요? 클라우드, 그죠?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한다. 근데 이게 앞으로 시대 ESG 산업 시대에는 맞지가 않을 수가 있다. 왜냐면 계속 데이터가 생성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서버라든가 뭐 클라우드도 당연히, 그리고 거의 꺼지면 안 되잖아요. 전력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겠죠. 또 보안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있다. 앞으로 점점 더 엄청난 데이터가 생성이 될 텐데, 그래서 미리, 대단해요. 미리 준비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가 뭐 어떤 거냐, 어서 들어는 봤는데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뭔지 제대로 몰라, 개념을. 그런데 이미 우리의 엉아들, 기업들은 미리 수년 전서부터 그 클라우드 이후에 어떻게 이 많은 데이터들을 해야 될지. 이 기사 보세요. 2019년도 2월 기사예요. 2025년 되면 세계 데이터가 이 정도 생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리 다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런 기사가 뜹니다. 캠브리지 컨설턴트, 무슨 DNA 기반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개발했다. 이건 언제예요? 똑같아. 2018년 아까 2월이었잖아. 10월 달에 이제 DNA 기반의, 여기는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생성될 거야. 그 다음에 19년도네. 그죠? 18년도에 뭐다? DNA 기반. 클라우드만 갖고는 이게 안 된다. DNA 기반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뜹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020년이에요. 2020년 8월입니다. 한창 작년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죠. 제목을 보시면 뭐야? 꿈의 저장장치. DNA 칩 시대가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DNA는 뭐예요? 알잖아, 그거. 뭐라고 저 설명을 못하게. 그치? DNA 스토리지 기술.
영상과 문서 같은 걸 막 저장하는 그런 걸 갖다 DNA, 그러니까는 뭐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DNA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야. 그 기술이 온다라는 거지. 칩을 만들어 갖고요, DNA에다가 저장을 해서, 아니면 DNA를 변형을 시켜서 뭐 그런 식으로 낸다는 거죠. 이 DNA 칩 시대가 온다. 2020년 8월인데요. 여기 뭐 기사 내용을 쭉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거야. 2020년 8월 기사인데 2년에서 3년 뒤 상용화될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래. 2년에서 3년 뒤 상용화가 될 정도면요, 지금 기술은 완전히 거의 완성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의 완성이 돼 있다. 상용화만 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DNA 저장 장치를 상용하기 위한 과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하드디스크의 100만 배가 넘는 용량이기 때문에 DNA 저장 장치를 대규모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야 될 장애가 많다. 뭐 이런 얘기죠. 비싸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 방법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근데 DNA와 IT 기술이 빠른 융합, 이게 합쳐지고 있다는 거지. DNA와 IT 기술이 빠른 융합 속도를 보면서 그 시기는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2, 3년, 그죠? 그래서 발전 속도를 생각해 보면 불과 2, 3년 내에 DNA 저장 장치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DNA 저장 장치 개발과 이용은 자연스럽게 핵심이에요. 생물 컴퓨터의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의 핵심이 이거예요. 생물 컴퓨터가 뭐예요? 살아있는 DNA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 그죠? 생명체와 컴퓨터의 결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죠? 개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하드디스크와 드라이브가 아닌 최적화된 유기물을 통해서요, 오랫동안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 우리 눈앞에 오고 있다. 우리 눈앞에 요런 기술이 오고 있다. 자, 그러면 요 DNA 저장 장치라고 하잖아요.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여기 장점이 뭘까요? 장점은요, 이거요. 최소 1000년, 최대 10,000년 동안 데이터가 손실 없이 저장이 가능하대요. DNA 저장 장치를 사용하면 전 세계 모든 데이터가요, 요 4g, 4g의 DNA 안에 모든 게 저장이 가능하대. 그러면 비용 절감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전력도 필요가 없어. ESG에 또 부합이 돼. 그죠?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도 당연히 적고, 밀도 당연히 뛰어나죠. 그죠? 근데 해결해야 될 게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 그죠?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적용. 요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 여기도 말했듯이 생물과 컴퓨터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우리 생명윤리에 관한 그런 문제가 저항에 부딪힌다. 요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죠? 생명윤리가 되겠죠?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생물 컴퓨터거든. 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와 인간의 결합.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영화나 드라마만 틀면 전부 이런 영화잖아요. 그죠? 미래 얘기를 얘기하면서 사람 안에 그냥 컴퓨터가 들어와 있다. 우리 한 10년 전만 해도요, 컴퓨터를 전부 다 사람들마다 하나씩, 한 대씩 손에 들고 다닐 거라고, 그래, 10년은 좀 더 되겠구나. 한 1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관련주 뭐 해갖고 스마트폰이 뭔지 그냥 막연히 알기는 있었어. 근데 그게 이렇게 모두가 컴퓨터를 한 대씩 들고 다니는
그런 건 줄 몰랐잖아요. 이제는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에 부착해서 다닌다. 컴퓨터를. 나 자체가 컴퓨터가 된다. 요거예요, 요거. 그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 그죠? 말하면 생명에다가 다른 거를 결합시키는 거잖아. 기계나 컴퓨터를 결합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가 종교 쪽이나, 그죠? 여러 사람들에게 좀 저항을,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말만 생물 컴퓨터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게요, DNA 저장 장치, 그러면 복합 DNA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 DNA 구조를 따서 그래서 저장 장치를 만들면 되거든요. 예,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겠지. 그러다가 생물들은 다 DNA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아예 DNA에다가 컴퓨터 칩을 갖다가 변형시켜서 만들어서 넣어버리면 그게 더 편해. 경비 절감도 훨씬 더 되고요. 그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이거 2017년도에요. 살아있는 대장균을 데이터 저장 장치로, 살아있는 대장균에 사진과 동영상 데이터를 집어 넣었다가 꺼내서 재생하는데 성공을 했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기사 보면요. 뭐 이런 2020년 11월이에요.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안 됐죠. DNA 메모리 시대, 저장 장치죠. DNA 메모리 시대 열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해요. 일루미나사가 등장하고요. 트위스트 등 로드맵 개발을 얘네들이 손을 잡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IT, 그제 어떤 지금 저장 장치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일루미나는요 세계 1의 유전체 기업이다. DNA, DNA 유전체는 뭐 게놈 프로젝트 하는 뭐 그런 그쪽의 제품은 거의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그죠? 그런 기업들이 IT와 뭐가 DNA를 연구하는 기업과 IT 기업이 만나서 이거 냄새가 나는 거죠. 생물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말을 한국말로 해석해서 생물 컴퓨터지, 그죠? 듣기 좋게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협업을 해가면서 관련 기업들이, 그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석기 하이닉스 사장이 우리나라 기업이죠. 어디서 뭐 무슨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뭐 핵심은 이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모리와 저장 장치가 융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끝까지 읽어볼게요. 메모리 기술은 뉴로모픽 반도체, 뇌신경을 모방한 반도체. 이게 뭐야?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의 뇌. 뭔가가 내 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신경이 팍 통해갖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 그 뇌에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 스토리지 기술은요, 유전자, DNA 반도체와 같은 형태로 통합. 이거는 뭐야? 저장 장치예요. 쉽게 말해서 저장하기에 되게 용이하다, DNA 자체가. 그래서 DNA 저장 장치와 CPU가 되겠지. 요거를 결합을 해. 그럼 한마디로 우리 집에 책상마다 있는 컴퓨터,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컴퓨터,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나로 융합을 시켜서 DNA에다가 탁 집어넣는 칩을, 지금 앞으로 이렇게 통합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고, 이 기술이 거의 다 됐다라는 얘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런 기술이 여기까지 다 왔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DNA를 변형을 시키든 뭐라든 사람 몸에 DNA 저장 장치, 그러니까 컴퓨터들을 사람과 컴퓨터를 결합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겠지.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저항이 심하겠지. 하겠다 그러면. 이미 벌써 봐봐. 뭐 음모론에 따지면은 여러 가지 막 무슨 베리칩이 나오고 백신에다가 뭐를 어떻게 하고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일부러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안 되네. 이거 해야 되겠네. 필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고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거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면 돼요. 그거를 만드는 지금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보인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요 두 가지가 하나는 지금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요 작업을 거부감 없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을 통해서 요 작업을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게, 내 몸에다가 컴퓨터 하나씩 박아줘, 이렇게 하게끔. 그 근거를 제가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기사에서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국에서 이 보세요. 우시 앱텍이라는 회사 홈페이지인데요. 요거는 중국에서 시작한 중국 회사예요. 중국 기업이고요. 어디서 시작했냐면 상하이. 그러니까 상하이의 우시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우시야, 이름이, 회사 이름이 우시 파마텍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2000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2006년 한 5, 6년 만에 급성장을 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들 중에서 한 173위에 들 정도로 갑자기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독학성 제형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독극물 같은 거를 좀 연구를 하고 이런 것 같아.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중요한 게 이거요. 어디에? 중국 기업이에요. 국영 기업이야. 중국 국영 기업이에요. 중국 국영 기업인데 중국에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상장을 해요. 이상하지? 국영 기업을 갖다가 그냥 중국에도 상장 안 돼 있는 회사를 미국에 상장하게끔 미국에서도 냅뒀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에 상장하게끔 냅뒀다. 그리고 나서요, 이 기업이 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 독성 시험을 하는 회사 앱텍을 갖다가 인수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름을 바꿔 우시 앱텍으로 상장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행보가 착착착 하는데 생물 분석하는 미국의 기업을 갖다가 인수하고요. 실험 테스트하는 기업을 또 인수를 하고, 약물 대사, 약물, 독성학, 그지? 독극물, 요런 쪽으로 자꾸 기업들을 인수를 합니다. 미국에. 그래서 한 5, 6년에 걸쳐서 거의 매년마다 한두 개씩, 바이오 기업들, 연구하는 기업들을, 미국의 기업들을, 분석 기술하는 기업들을 쫙 인수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이제는 뭔가 빛을 발해야 돼서 주가도 많이 상승했고요. 2011년도에는 조지 소로스가 거금을 막 투자를 해. 또 엉아 나오죠. 우리 소로스 엉아가
이 기업에다가 투자를 쫙 합니다. 돈을 갖다 대요. 그리고 나서 그 돈, 투자한 돈으로 막 여기 미국 저기에 막 기업들을 인수를 해. 그러더니 갑자기 2015년 12월 달에요. 중국 국영기업이라 그랬잖아요. 민영화를 해. 생각해봐. 이제 막 기업들 인수하고 이제 성장성이 보이고 해갖고 이제 돈을 좀 벌라고 하는데 갑자기 중국 국영기업이었던 거를 민영화를 한다? 이게 또 냄새나지? 이상해요, 뭔가. 그죠? 그리고, 6월에, 미국 파마페이스라는 기업을 또 인수를 해요. 2019년도에. 그 회사는 뭐냐면 생체 인식 서비스. 생체 인식 서비스 하는 기업인데 그쪽 섹터를 좀 더 강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사장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야. 물론 중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 중국의 국영 기업인데 사장은 미국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설립부터 했어요. 2000년도에 설립할 때부터 설립도 이 사람이 했고, 근데 이 설립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야. 미국 시민권자고. 그런데 이 중국 기업이 국영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해. 중국에도 상장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 기업들을 막 인수를 합니다. 이거 미국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쵸? 그 다음에 2015년도 와서는요, 국영 기업을 갖다가 이제 막 성장하고 돈을 좀 벌려고 하는데 갑자기 민영화를 해요. 뭔가 이상해.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쪼개요. 미국 상장 목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야. 미국에 상장을 할 목적으로 기업 구조 조정을 딱 거쳐갔고요. 얘가 지금 보면은 나눠 회사를 민영화가 된 다음에 어떻게 케이만 제도에 우시파마텍을 만들어요. 이상하지? 조세 회피 많이 하는 그 케이만 제도에 우시파마텍이라는 기업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우시 에텍을 만들어 놓고요. 막 이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자회사를, 그지? 요 두 회사를 통해 갖고 자회사 형태로 중국의 우시 앱텍을 딱 소유하고 있는 요런 개념으로 구조가 딱 되어 있다. 그 냄새가 나. 완전 이상해. 그러니까는 엉아들이 만든 회사야. 중국에다가. 가만히 이제 추정컨대 엉아들이 중국에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컨트롤이 안 되잖아. 중국 기업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다가 상장을 시켜요. 그죠? 그럼 이 회사를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인수를 해갖고 덩어리를 키워. 그리고 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딱 만들어.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요걸 민영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엉아들 돈이 누가 주인인지 몰라. 쉽게 말해서 세 개로 쪼개버려요. 우시 앱텍, 그거는 버진 아일랜드에다 세워놓고, 우시 파마텍, 이런 케이만 제도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요것들의 자회사. 그러니까 얘네들이 버진 아일랜드에 있고 케이만 제도에 있으니까 이 주인이 누군지 몰라. 근데 얘네들의 자회사가 지금 여기 중국의 우시 앱텍, 걔네들이 얘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누가 봐도 미국도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중국의 공산당 윗대가리들도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야. 합작해서 만든 기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리고 행보했던 그 지나온 것들을 딱 봤을 때. 그치? 냄새가 나죠. 근데 왜 엉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얘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무슨 일을 해요? 말하자면 뭐 생체 실험, 임상 실험, 또는요,
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요. 연구를 하고 만드는 것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제약사의 약은 얘네가 다 대신 만들어. 대신 연구하고. 이따 기사들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갑자기 일단은 요런 회사가 있다라는 것만 우시 앱텍이라는 요상한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정치권이 짝짝꿍하고 자본은 당연히 영화될 것일 거고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상한 기업이 상하이 우시에 있다. 요 정도 알고 계시고요. 딱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등장을 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거 2001년 초예요. 2000년에 뭐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2000년에 상하이 우시에 우시 파마텍이 딱 만들어져. 그리고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2001년도에 어디에 상하이 우시에 제약 제조 공장을 딱 만듭니다. 설립을 해요. 뭔가 냄새나지. 2000년에 엉아들의 자본으로 중국에서 국영기업의 우시 파마텍이 우시에 설립이 되는데 그 다음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제약 제조 공장이 우시에 설립이 된다. 뭔가 이상해, 그치? 자, 그리고 보세요. 요거는 2010년 기사입니다. 2010년 한 10년이 지났어. 10년이 딱 지나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민영화하기 전이에요. 2010년이면. 자, 여기 보시면 중국 상하이 인근의 우시시에 위치한 우시 파마텍 연구센터에서 연구원들이 실험을 하고 있다. 그 사진을 설명한 거죠. 이 회사는 글로벌 10대 제약사 가운데 9개사의 연구를 대행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요? 전 세계의 제약사들 중에 제일 큰 제약사 10군데 중에 9군데의 연구, 개발을 대행하고 있대요. 이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죠. 이거 엉아들이 밀어주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지. 근데 왜 중국에다가 기업을 만들어서 저 중국 기업을 막 몰아줘갖고 모든 새로운 약을 만들고 연구하는데 여기서 하게끔. 기술은 영국 제약사, 미국 제약회사들의 기술이지만 그거를 연구하고 임상하고 하는 거는 중국 회사라는 거야. 얘한테 수주를 줘서. 왜요? 뭔가 있겠지. 근데 2019년도에 뭘 인수했다 그래서 생체 인식 쪽을 갖다가 강화를 합니다. 뭔가 이상해. 그치? 2019년도면 6월이면요. 코로나가 11월 중순 정도에 중국에서 터졌다고 하잖아. 딱 바로 직전이에요. 몇 개월 직전. 그죠? 자, 일단 요타 아스트라제네카가 등장을 했다. 우시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우시라는 기업이 저런 식으로 커졌다. 그죠?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자, 이거는요 2006년도 기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앞서가는 중국 투자. 영국의 저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에 아주 예전부터, 그러면 이게 우시라는 회사가 얘네하고 무슨 연관이 있거나, 그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죠. 요것도 보시면 최근 중국 투자에 불을 붙였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투자가 전부 임상시험이에요. 중국 현지에서 임상시험 인프라. 요게 핵심이요. 아스트라제네카. 그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내 생물학적 제재 합작. 이것도 뭐냐? 누구랑 했냐? 우시앱텍. 개발 아웃소싱 업체 우시앱텍. 여기와 합작 기업을 설립했다. 어디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에서 생물학적 제재 개발과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그리고 임상 생체 실험 뭐 이런 거는요. 엉아들이 직접 그 미국의 뭐 이런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스나 그죠, 화이자나 뭐 이런 데서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건 어떻게 해? 여기다 가상의 그 중국에다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얘를 밀어줘서 키워준 다음에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임상 실험을 하고 하는 거는 전부 얘네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얘네 인권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상상에 맡기자고 그냥, 그치? 어찌됐건 계속 나와요. 아스트라제네카, 이건 2012년이야. 아스트라제네카와 우시앱텍이라는 회사가 계속 연관이 됩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우시앱텍과 바이오 의약품 개발 협력, 이거는 2015년도에요 2005년도부터 해갖고 계속 우시앱텍하고 뭔가 협력하고 투자하고 뭐 계속 뭔가를 해. 아스트라제네카가, 그죠? 또 우시앱텍이야. 그러면서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런 기사가 이제 딱 나와. 게놈, 뭐 게놈 안에 DNA가 들어가는 거니까 DNA 데이터 분석으로 바이러스를 대비하는 핵심 자원으로 주목. 게놈 데이터 분석이 바이러스를 대비하는, 언제요? 2019년도 11월 중순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바이러스를 대비하는 핵심 자원으로 뭐가, DNA가 뭔가 냄새가 나. 뭔가 냄새가 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이것도 2020년 4월 4일 정말 주가 3월 달에 바닥 찍고 바로 코로나가 한참 시작되고 막 터졌을 때 코로나19 그 답이 어디에 있다? 유전자에 있대. 아니,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와. 유전자, DNA, 그죠? DNA를 건드려. 코로나가 발생을 하자 갑자기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답이 있대. 유전자를 자꾸 건드린대. 게놈, 그러니까 유전자, 아까 기사도 뭐야, 유전자 데이터 분석이 답이 돼. 핵심이 돼. 자꾸 유전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중국이 유전자 가위 임상 선두, 유전자 치료제 공격적인 투자. 당연히 중국이 선두일 수밖에 없어. 왜? 전 세계 10대 제약사가 다 이 회사, 중국에 있는 우시앱텍이라는 회사에다가 일거리를 다 줘요. 임상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임상이 선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전자가 위쪽이래. 그러면 생체 실험도 충분히 하겠죠. 물론 당연히 동물부터 실험을 하겠지. 그지? 그게 가능한 나라가 어디냐 이거요. 몇 개 없죠. 당장 인권의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살리고 전 세계 제약사들, 엉아들의 회사들이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뭐가, 중국 공산당은 없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봐봐, 이 회사 설립되는 것부터, 그리고요 그 커온 과정부터 해서요 국영화해서 민영화 시키는 것까지 딱 보면요, 엉아들과 이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되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없죠. 연관이 돼도 아주 높은 꼭대기의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미국도 당연히 연관이 돼 있겠죠. 글로벌적인 작업이야. 이 우시앱텍,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소설입니다. 그지? 언제? 2018년도 6월. 임상에 관한, 그것도, 유전자 DNA. 예. DNA 변형, 유전자 가위. DNA 변형 기술, 유전자 가위 임상의 선두가 중국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기사가 2015년도에 또 유전자 편집 스타트업, 유전자 편집하는 기업을 왜 누가 투자를 해요? 구글하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네가 투자를 하네. 이 DNA가 핵심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거. DNA에다가 DNA 갖고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저장장치 플러스 CPU.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를 만든대. 그래 DNA에다가 DNA 편집을 하고 변형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생물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인간에다가. 그래서 사람과 컴퓨터가 하나가 되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영화들은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기사를 보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2021년도 4월 9일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오늘 4월 17일이에요. 4월 9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 자, 코로나 백신에도 사용된 유전자 편집 기술. 희망과 위험의 두 얼굴. 뭐 책도 나온 것 같아요. 백신에도, 요번에 코로나 백신에도 유전자 편집 기술이 사용이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네요. 그죠? 자, 계속 가볼게요. 빌 게이츠. AI, 인공지능과 유전자 치료. 이거 봐봐. 이거 뭐요, 이제. 사람 DNA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으려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하고 유전자 치료. 요거를 결합해서, 야, 우리의 삶이 바뀔 거야. 어떻게 바뀌어? 아주 해피하게.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 수 있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침입을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이미 몸 자체에서 병이 생기는 거는 자체적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잡아내서 빠르게 조기에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인간 수명은 지금의 2배, 3배 늘어날 수 있어. 대신에 노화도 늦춰지고 지금의 나의 이 모습대로 내가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어. 건강하게, 즐겁게. 이제 즐기면서 살면 돼. 사람들의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일단 그리고 봐봐. 백신으로 이 코로나가 또는 앞으로 이제 뭐 나올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돼. 백신을 맞는데 한 번 맞아서 안 되고 2번 맞아야 되고, 이거 우리나라 좀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1차 맞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이제 중단이래. 그러면요, 그 맞은 거 의미 없잖아. 다른 거 또 맞아야 돼요. 그죠? 그게 몇 번 맞아야 되고 계속 맞아야 돼. 한 번 맞았다고 끝이 아니야. 무슨 기사까지 나와요? 어제 제가 뉴스에서 잠깐 얼핏 들었는데, 백신을 맞아도 미국 데이터더라고. 백신을 맞아도 어떻게 돼요? 완전 100% 안 걸리는 건 아니더라. 10만 명당 몇 명은 걸리더래. 8명인가 걸리더래. 그러면요,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된대요. 그 뭐하러 맞아? 목숨 걸고. 그쵸? 그래갖고 막 이 질질 끌어,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해? 야, 니네 DNA에다가 요거 컴퓨터 요거 딱 집어넣는 순간 외부 바이러스로 차단이 돼. 뭐 예를 들자면 소설이니까. 그러면 사람들 지쳐가고 있는데, 경제도 지쳐가고 있고 심리적으로 지쳐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하면은 바로 그냥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대. 이러면요, 자발적으로 아마 할 겁니다. 거기에 더 편리성까지 주어진다면. 그거를 만들려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는 게 순차적으로 나와. 그죠? 그리고 다음 기사 볼게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DNA 게놈 연구자 박종화 교수. 인간 수명 200년 시대입니다. 언제 기사예요? 4월 13일. 한 3, 4일 전 얘기네.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대놓고 나와. 어떻게? 자, 유전자 하면 DNA를 떠올리지만 DNA는 유전체의 구성 단위다. DNA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칭하는 말이 게놈이다. 욕하는 게 아니라, 게놈은 DNA보다 훨씬 포괄적인 유전자 정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헬스케어죠. 이게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접목을 해버려. 요거를 DNA 저장 장치와 컴퓨터, 그죠? 앞으로의 반도체, 융합 반도체를 갖다가 인간과 연관을 시키면 인간의 수명이 지금 100년 시대 이제 200년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거 보세요. 일상을 바꾼 코로나19 세상을 어떻게 봐. 요거 이런 기사가요, 한겨레 기사인데 잘 안 나와. 여러분들 잘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뭐 우연히 보다가 이게 뭐냐면요, 2019년도 11월 18일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흥미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팬데믹, 세계 대유행병, 그죠?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도상훈련 이벤트 이름이 201이었어. 201. 그런데 날짜가 되게 웃겨요. 2019년도 10월 18일이래. 근데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진 게 2019년도 11월 중순 정도로 추정이 되잖아요. 한 달 정도 전이에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누가 주최를 했느냐? 날짜는 이거예요. 제가 정리를 좀, 이 기사를 정리하면 2019년도 10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이벤트 201이라고. 주최자는요, 공동 주최했는데 미국 존스 홉킨스 보건안전센터, 그리고 WEF, 그 다음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 세 군데서 공동 주최를 했어요. 참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UN 관계자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왜 하필이면 미국과 중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사람들이 참가를 했고, 그리고 전 CIA 부국장,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슨 관계자, 그리고 나이지리아 질병통제센터, 이거는 뭐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질병통제센터 거기인가 보죠. UPS 재단, 그죠? UPS 재단에서도 왔었고, 뭐 호주의 전 보건부 장관, 그 다음에 싱가포르 통화청, 요런 사람들이 모여서 참관을 했어. 날짜가 되게 웃겨요. 코로나가 터지기 딱 한 달 전이요. 예행 연습을 하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이 행사에 돈을 댄 사람은 빌 게이츠예요. 게이츠 재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이 행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도상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상훈련인데 요거 쫙 요 내용을 보면은 뭐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돼지로, 돼지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가정한 도상훈련이었어. 박쥐에서 시작해서 돼지로, 돼지에서 사람으로, 그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의하면요, 요 가상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브라질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로 확산된다. 요거를 전제로 한 거예요. 2002년 중국에서 발원해서 29개국으로 퍼진 사스를 모델로 삼았어. 그죠? 근데 전염력이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 요거는 아셔야 돼요. 뭐냐면 전염력, 그러니까는 전파 속도가 빨리 되는 것들은 어때요? 위험하지가 않아. 사람이 걸리면 그냥 빨리 죽어버리고 이러지가 않아요. 약해야 어떻게 해요? 사람 몸에 오래 있어. 그래야 전염되는 속도가 빨라져. 왜냐면 걸려서 빨리 죽어버리면요, 이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끝이잖아. 전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비례로 움직여. 항상 전염력이 높은, 그렇게, 그러니까 강도가 세지 않은, 그죠? 그런 거를
가상으로 설정을 해놓고 훈련을 했다. 그런 얘기야. 감염자는 매주 2배씩 증가하는데 어떠한 나라의 정부도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이 나와요. 바이러스가 이제 출몰하고 첫 해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훈련의 결과가. 그리고 6,5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인류의 80에서 90% 정도한테 노출이 돼요. 그 다음에 날짜가 18개월이 돼서야 사태는 종식이 됐다. 백신이 나오고 종식이 됐다. 뭐 이런 얘기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거 언제쯤에 끝난다가 요 데이터예요. 요 훈련의 데이터. 그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비슷하게 시기로 얘기를 하거든. 그게 언제쯤이겠어요? 18개월이 지나면 돼. 2019년도부터 11월 달부터 해서 18개월이 지나면요. 2021년 한 6월? 그죠? 6월? 5월? 그 정도 되겠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연장을 시키려면 또 뭐 변형된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근데 이게 지금 가상 시나리오 자체가 코로나가 터지기 한 달 전에 한 이벤트인데 가정을 한 내용 자체가 코로나와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라는 거지. 그죠? 그 뭐 이유는 이후의 이 내용은 상상에 맡기고 기사를 백날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어떻게 이거 딴 얘기요, 딴 얘기. 그리고 내용은 좀 다르게. 그죠? 자, DNA 컴퓨터, DNA와 컴퓨터의 결합.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한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뭐 팬데믹을 사용을 한다. 왜?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해서 야 이거 하면은 이거 다 없어져 이러면 게임 끝.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다.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이제 그걸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일론 머스크 앞에 쪽은 빌 영화가 나왔는데 여기는요 머스크 영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머스크 영화가 비트코인에 왜 공을 들일까? 아니 비트코인은요 이 머스크 영화가 다 띄었어. 근데 왜 그럴까 이거요? 왜 그럴까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DNA가 당신의 비트코인을 지켜준다. 뭐 뜬금없이 갑자기 DNA가 비트코인을 지켜준대. 이유가 있는 거지. 자, 봐봐요. 비트코인 가격을 머스크 영화가 막 띄워. 그 지금 막 계속 올라가죠. 천정부지로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일어날까? 이제 다음 순서요. 이게 뭐가 일어날까요? 여기저기 비트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코인들이. 거기서 뭐가 해킹 사고가 계속해서 터질 겁니다. 여기저기 해킹해서 갑자기, 그러니까는 잘 올라가는 게 갑자기 막 급락한다거나, 해킹을 했으면 팔아서 챙기든가 아니면 장난을 쳐버리든가, 그렇게 해킹 사고가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아니 블록체인이어갖고 해킹 안 된다며. 근데 2017년도에도 그렇게 띄워놓고 어떻게 돼요? 해킹 사고들이 계속 나왔죠. 요번에는 그때보다 지금 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 그러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너도 나도 하다못해 주식시장에 작년 3월부터 이 순간까지 끌어올렸던 유동성 장세를 바탕으로 끌어올렸던 동학개미들도 지금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 그거 주식보다 얘가 더 훨씬 빠르고 변동성도 크고 사두고 있으면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더 재밌거든. 더 빠르고 조금 더 불안하다 하지만 주식보다. 그리고 또 머스크 같은
엉아들이 막 힘을 실어줘요. 미국에서는 거래소가 상장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ETF가 나와. 비트코인 ETF가 이제 막 출시를 하고 이래요. 막 굿, 그지?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제 주변에도 전부 비트코인 한다고 지금 난리들이요. 올라가요. 좋아. 거기까진 좋다 이거야. 그러다가 분명히 이거 엉아들이 소설이긴 하지만 엉아들이 준비한 매뉴얼이잖아. 그 다음에 사고가 터질 겁니다. 여기저기서 대형 사고들이 빵빵 터져.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엉아들이 어떻게 할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비트코인은 결국엔 뭐예요? 사람마다 코인 하는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 지갑을 갖고 있죠. 지갑은 하나씩 갖고 있잖아. 암호화폐 지갑. 근데 야, 이거는 해킹 될 수 있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직 뭐 제재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세금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어 지금. 그래서 머스크가 뭐 이거를 자기네 차를 갖다가 이걸로 사게 하겠다고. 아니, 세금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안 돼.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걸 갖고 뭘 어떻게 비싼 거 집을 사고 땅을 사고요, 건물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거 안 된다니까. 힘들어, 그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해킹이 딱 터지면, 야, 암호화폐 지갑 이거 언제 털릴지 몰라. 어떻게 해요? 개인 금고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안전한 게 DNA다. DNA 저장 장치에다가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넣을 수 있어. 네 DNA 4g만 쓰면 돼. 그러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내가 돈을 벌고 비트코인 이거를 갖다가 내 몸에다가 저장했고 아무도 못 건드리고, 편리성도 있겠지. 그죠? 환전에 대한 것도 편리성도 있고 막 그러겠지. 안전하다.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러면 편안하게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거래할 수가 있다. 너 할래 말래? 일단 거래소부터 이거 한 사람들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겠지.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는 다른 데와 다르게 해킹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요, 비트코인이 영원히 그렇게, 비트코인이 없어지진 않아요. 비트코인이 없어지진 않아. 근데 말 그대로 그냥 가상의 자산, 자산의 역할은 할 겁니다. 내 뭐 부동산 자산도 있고, 금도 자산이고요. 비트코인도 내 자산 중에 하나야. 그런데 비트코인이 통화, 그죠? 뭔가를 사고 팔고 하는데 사용되는, 거래에 사용되는 그런 통화의 가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거는 왜 해, 영화들이요? 요렇게 해서 만들려는 게 뭐예요? 하나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 몸에 DNA 저장 장치, DNA 컴퓨터를 네 몸에 넣으면은 너만 쓸 수 있는 금고가 생겨. 되게 안전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 뭐가 나와요? 디지털 화폐로 가기가 편합니다. 그죠?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거품이 쭉 줄어들 거예요. 다시 뚝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그쵸? 없어지진 않지만 거래는 되고 해요. 그런데 돈으로서의 가치, 그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대금을 지불하는, 그지?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건 왜 안 될까요? 어떤 기업도, 기업이 아니라 어떤 국가도요, 왜냐면 내가 돈만, 달러다 그러면 달러를 찍었다가 땡겼다가, 그죠? 양적 완화를 했다가 아니면 금리를 인상해서 회수를 했다가, 요거 컨트롤이 되는데, 사람들이 돈만 쓰는 게, 달러만 쓰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같이 막
돈으로 살 거를 비트코인으로 사고 뭐 이래버리면 통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형식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요 작업이 끝나면요, 어느 정도 되면 디지털 화폐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죠?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화폐가 등장을 하면 이 비트코인의 역할은 끝난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나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뭐가 나오냐? 이제 요런 비트코인하고 뭐 팬데믹하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었어. 그 다음은 뭘까? DNA 반도체를 갖다가 칩을 갖다가 사람들 몸에 내가 원해서 사람들이 원해서 받아들여서 하게끔 만들었어.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요 이미 블록체인 뭐예요? 이거 암호화폐 비트코인 하면 떠오르는 게 블록체인이잖아. 블록체인 특허를 딱 냈는데 뭐냐? 인체 정보를 채굴에 활용한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인체 정보래. 이게 DNA가 또 연관이 있지. 근데 그게 채굴, 비트코인과 연관이 있죠. 그걸 이미 특허를 내놨어. DNA 칩을 몸에 넣으면은 뭐가 돼요?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일자리도 없고 막 이렇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없어. 나라에서 이제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칩을 갖다가 꺼트리지 않고 계속 켜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충전을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열이나 이 사람의 몸으로 열을 내야 돼. 그지? 그러면 그냥 운동하세요. 그럼 운동하겠냐고. 안 해. 근데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운동을 하면 체킹이 되겠죠? 내 몸에 병도 잡아내는데 그 정도야. 열을 감지해서 체킹을 하겠지. 운동을 얘가 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운동했네. 그러면 뭘 줘요?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얘기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요.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야. 뭐 어떻게? 자, 너 운동해. 그러면은 내가 비트코인 줄게. 채굴한 거야. 나가서 탁구 치면요. 탁구장 가서 탁구 치면 채굴이 돼. 돈이 들어와. 비트코인이. 등산해요. 돈이 들어와. 비트코인이. 누가 줘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기 그리고 또 누가 해요? 인텔도 DNA와 채굴을 묶는 특허를 발표했대. 지금 엉아들 기업들이 다 이걸 하고 있어. 몰래 특허를 싹 내면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운동을 하라 그러면은 운동을 하면 채굴을 비트코인을 주고요. 아니면 나는 인텔의 직원이 되는 거야. 말이 직원이지 인텔의 노예가 되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노예가 되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너 자면은 비트코인 줄게. 채굴 되는 거야. 너 유튜브 가서 어떤 영상 보면서 광고를 봐. 광고를 보면 관리가 되겠죠. 광고를 보면 비트코인 줄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가서 영상을 몇 개를 보고 영상 보고 좋아요를 눌러. 그러면 비트코인 줄게. 하루 종일 앉아서 우리는 그거 시키는 거 앉아서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꼭 운동은 들어갈 거야. 아마 몸에서 열이 나야만 얘가 유지가 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상상입니다. 그냥 소설 쓰는 거야. 근데 뭘 근거로? 요런 기사들의 근거하에. 그죠? 뭐 블록체인으로 DNA 정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뭐 사고 팔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이 정보, DNA 정보를 갖다가 사고 팔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거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뭐가 있다 그랬어? 암호화폐, 비트코인, 혁신에, 이게 언제 기사요? 15일이야, 15일. 이틀 전에. 지금 새벽이니까 어제 기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골드만삭스 CEO가 딱 얘기를 해. 뭐라고? 우리가 암호화폐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게 뭔 말일까요? 기사 한번 볼까요? 자,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매할 수 없게끔.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펀드면 펀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암호화폐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 라고 설명했어. 그 다음에, 암호화폐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앙은행들이 이 기술을 국내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과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게 뭔 말일까요? 봐봐. 그러면서 그러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와 관련해서 출시할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그건 없다. 왜? 필요가 없거든. DNA 금고를 하나씩 들고 다닐 건데 사람들이 저거 만들면 바보지. 돈 들여서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시할 계획 없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화폐가 나와야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가 나와야, 그것도 뭐에 기반한, 달러를 기반한. 비트코인을 띄워서 이 작업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 몸에 DNA 컴퓨터를 칩을 이식하는 것도 당연히 이유 중에 하나지만, 또 뭐다? 디지털 화폐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로 가는 전초전. 그러면서 미국에서 먼저 거래소 상장시키고 뭐 ETF 나오고 막 이러면서 달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를 패권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제가 가능한 중앙은행. 이게 전 세계가 하나의 만약에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지.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달러를 기반으로 한 화폐를 만들어버리면 기존의 지금 종이 달러 화폐의 패권을 갖다가 디지털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기사에서 이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잖아요. 뭐가? 디지털 화폐가 이제 나와버리면요, 어떻게? 비트코인 끝이다라는 얘기지.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이런 기업들이 뭐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과 사람을 DNA를 연결해서 어떻게 채굴을 하게 준대잖아요. 비트코인을. 그러면 그거 갖고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걸로 먹고 사는 거다.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몰라. 자,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뭐가 나오냐? 자, 봐봐. 구글 뇌하고요, 클라우드 통신, 뇌하고 클라우드하고 통신을 한대. 그게 뭔 얘기냐? 답이 나오지. 트랜스휴먼을 꿈꾼다. 이게 뭐야? 사람과 기계가 하나가 된다. 기사 보면 더 가관입니다. 2030년이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얘기했죠? 2025년은 오픈 베타 대한민국에서. 2030년은 이게 성공을 하면 2030년에 정식 오픈 전 세계에서. 그때 되면요, 그때까지 DNA 가닥
나노봇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와 접속을 한다. 이게 뭐야? 사람의 몸에 이때까지는 2030년까지 뭐가 전부 칩 하나씩 달고 있을 거요. 니들이 원해서. 그 다음에 지금 클라우드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를 갖다가 니들 뇌하고 이게 무선으로, 그치? 무선 직접 2030년까지 인간은,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기사야. 인간은 오는 2030년까지 뇌에서 직접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인간, 트랜스 휴먼으로 변화할 것이다. 아예 대놓고 첫 줄에다가 써놔버렸어. 그죠? 자, 이런 세상에 오면 뭐 어떻게 돼요? 잠깐 얘기하자면, 학교 필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 없어. 뭐 할 거 없어. 필요하면 내가 만약에 영어를 못해. 그러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돼요. 무선으로. 클라우드와 접속해서. 그럼 사면 돼. 돈 주고. 그러면 나 영어를 막 유창하게. 그죠? 내가 뭐 스포츠 댄스 차차차를 좀 추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몸이 안 따라주네. 괜찮아요. 다운받으면 돼요. 몸이 막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지? 나는 근데 법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갖고 싶은데 억울한 일이 좀 생겼어. 그러면요.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판사가 돼 있을 거야, 아마. 변호도 내가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법 지식이 다 엄청날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누가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병에 대한 모든 거를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그러면요. 그 병에 대한 지식이 어느 의학 박사보다도 뛰어난, 그치? 돈만 있으면요. 나의 뇌는 우수한 뇌가 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내 뇌는 텅텅 비어있는 뇌가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이런 지식을 전부 사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 많이 벌으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 근데 2030년도야. 근데 이런 시대가 되면요. 누가 대학 갈라 그래? 비싼 돈 주고 빚내 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하러 가겠어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이유가 없으면요. 강남에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학군 때문에 거기 비싼 거거든요. 그지?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어. 강남에 떨어지면 다른 데는 더 떨어지지. 그지?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트랜스 휴먼. 자, 요거를 갖다가 그냥 말로만, 이거 기사에 누가 쓴 거야? 이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기사는 그냥 나오는 게 없어. 자, 보세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트랜스 휴먼 이렇게 해갖고 쳤어. 검색을 했더니 어때요? 이제 보세요.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공식 블로그에 몸속에 넣는 전자칩과 특허 트랜스 휴먼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놔. 막 설명을 해놔요. 언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기획재정부예요.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자 트랜스 휴먼 기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막 설명을 해줘. 그러면서 트랜스 휴먼이 뭐냐? 이런 영화, 이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요런 사람들을 트랜스 휴먼이야. 앞으로 니들이 요렇게 될 거야. 요런 사람들이 될 거야. 한 가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만 주면 재능들을 다 가질 수 있어. 힘이 세진다거나 소리가 잘 들린다거나 어떤 지식을 갖는다거나 니들 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 이런 거 보면서, 왜냐면 거부감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제 당장 우리 코앞에 눈앞에 이런 신인류가
어, 기, 기계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트랜스휴먼, 요런 신인류가 탄생하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야. 근데 그 중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는 직접 이제 그거를, 그 변화를, 진화잖아. 이것도 사람이 이렇게 진화해오잖아요. 진화한 거에서 이것도 진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진화에 딱 이 역사의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진화가 되는 거예요, 순간. 그죠? 그걸 받아들일 거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건데,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요 참 이왕이면 어떻게 돼? 훌륭한 트랜스휴먼이 돼야겠죠. 그지? 자,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서글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게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좀 길어졌는데, 이거 한번 이게 했다가 너무 길어갖고 2편으로 3편으로 나눌까 하다가 이거 한 번에 가는 게 좋겠다. 좀 짧게 한 거예요, 지금. 짧게 막 다 쳐낸 거예요. 더 내용이 많았는데 더 쳐낸 거고,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요번에 팬데믹과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요거다. 그건 뭐 다시 얘기 안 할게요. 요거 해서 요렇게 되는 거는 요거를 위한 건데, 꼭 그것만은 아니야. 여러 가지. 한 번에 하면 2-3개씩. 수혜주 운하 얘기했잖아요. 그 사건 하나로요, 뭐 꼭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듯이. 엉아들은 항상 그래. 하나를 안 끝내요. 하나에 한 3-4개를 딱 해결해버려. 이것도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공상과학 소설이에요. 공상과학 소설이니까 그냥 소설로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보면 되겠지. 그죠? 나중에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요런 소설 그냥 재밌게 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훌륭한 트랜스휴먼이 돼야지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그지? 근데 앞으로 120은 더 사셔야 됩니다. 그 120년을 더 앞으로 사신 것보다 더 많이 사셔야 돼.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사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러더라고. 그걸로 어차피 뺐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기사. 근데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우리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에다 해야 될까요?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잘 빠져나와야 돼.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지. 그죠? 디지털 화폐 관련주.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다, 디지털이다 그러면 일단은 뭐다? 보안이 생명이에요. 뭐든 4차 산업의 끝은, 완성은 보안이야, 보안. 그치? 보안. 그래서 일단 핵심은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투자의 관점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잘 보자.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자, 투자의 방향 그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설은 읽었으면 이제 귀로 들었잖아요. 읽었으니까 말로 하는 소설이다 보니까 자, 이제 잊어버리시고 그냥 재밌는 뭐 영화 한 편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편에는 자, 트랜스휴먼을 왜 만들려고 하냐, 엉아가. 이제 그 다음 편이야. 이 트랜스휴먼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는 과정이야. 더 나아가. 엉아들이 가려고 하는 데는, 그죠? 더 나갑니다. 요거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